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면서 쓴 편지에 이들을 애국전사라고 호칭을 했다고 그럽니다. 애국전사? 폭도냐 애국전사냐? 이들을 폭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애국전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적 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는데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서 피의자들의 30여 개 계좌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공개한 서신에서 지지자들을 애국국민,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불렀습니다. 그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변호인들이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지어는 고의 간직했던 삼짓돈을 털어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토록 나라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애국국민들이 많음을 새삼 느끼면서 큰 감동과 감사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울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60여 분의 애국 정사들께 보내는 영치금은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시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9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김용현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국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울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구속된 6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가 확인되자 밤중에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청사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법원을 이렇게 점거하고 유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들을 애국전사라고 부르면서 그 구국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풀려나서 구국대열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가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이들 폭도가 때려 부순 것은 그게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이죠. 국가시설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때려 부순 자를
김용현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애국전사라고 부릅니다. 국가를 때려 부순 폭도를 애국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 막 일심동체라고 본다면은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또 법치국가로서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닌 게 됩니다.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기 패거리들이 마음대로 설치는 그런 어떤 조직을 지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국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국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 윤석열, 김용현 이 두 사람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권의 행사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윤석열 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 추종자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이게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너희 사고 구조에서 근본적인 반역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공화국으로 보지 않고 윤석열 왕조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은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용현, 윤석열 그리고 구속된 폭도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사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결 구도는 왕당파와 공화국파의 대결입니다. 윤석열 왕당파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공화국파의 대결입니다. 왕당파와 공화국파의 대결이고 윤석열에 대한 재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리도 대한민국이 왕국이냐 아니면 공화국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그런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울지법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빨리 풀어줘가지고 여기 말하는 구국 대열이 뭡니까? 짐작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는 그걸 지금 구국 대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 지방법원을 때려 부수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도 점거해가지고 때려 부수자. 그게 구국 대열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무도한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혐의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수라고 자처하는 집단이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을 또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전직 국방장관이 그런 폭도들을 애국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아야 할, 즉 법원을 때려 부순 이 법치 파괴 행위를 마치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내란 선동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할 위기의 본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우 내전적 구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법치냐 아니면은 법치 부정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그런 데서 양쪽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과 법을 부수자는 쪽이 대결하면은 그게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페루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실패한 대통령 편에 선 사람들이 계속 그 뒤에 소란을 일으켜서 페루가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추종자들이 윤석열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계속 거부 행동을 하면서 나라를 어찌럽힐 것이고 이것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 중에는 전직 국방장관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이 글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법원을 공격해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판사들을 협박한 자들은 이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은 정말 한국의 보수는 우익 전체주의 집단으로 바뀌고 우익 전체주의 집단의 이 표본인 나치식, 히틀러식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 난동, 음모론이 합쳐지면은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괴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